안녕하십니까. 영양사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 생화학 처음 들어가는 날입니다. 챕터 1 보시면은 탄수화물 및 대사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1번에 그 탄수화물 정의를 한번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요. 광합성이란 말이 나오죠. 자, 광합성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이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된 당 또는 당의 축합물을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축합물까지 밑줄을 쭉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파란색 글씨 탄소, 수소, 산소의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 파란색 글씨만 밑줄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소로 탄수화물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작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탄소, 수소, CH5죠. 예, 초, 제 이름 성씨인 조 이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요.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의 비율이 1대 2대 1 요 비율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 푸른색 글씨 위에다가 하나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역시 파란색 글씨죠. 분자식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분자식이 CM, H2M, OM이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혹은 CM, 그 다음에 이제 물이죠. H2O 하고 N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 부분에 밑줄을 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2번 말풍선이죠. 분류예요. 분류 보시면은 괄호 1번에 단당류 되어 있고요. 한 페이지 쭉 넘기시면은 괄호 2번 소당류 그리고 다당류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요. 먼저 단당류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에서 가장 간단한 탄수화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줄에서 중간 부분 보시면은 알데하이드기나 케톤기와 2개 이상의 하이드록시기가 있는 그런 화합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 밑줄 쭉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데하이드기 CHO기죠. 그 다음에 케톤기 CO기하고 2개 이상의 하이드록시기 혹은 이제 수산기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OH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바로 단당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네모 박스 보시면은 이제 알도즈하고 케토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전부 OS2로 끝나죠. 오즈로 끝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들이 이름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무슨 OS, 무슨 오즈 이렇게 슈크로우즈 또 뭐 있죠? 말토우즈 이런 식으로 무슨 오즈 이런 식으로 이름이 지어져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두 번째 동그라미는요. 화학 구조인데요. 자, 화학 구조에서 기억 한번 보시면요. 모든 탄수화물은 적어도 하나의 비대칭 탄소, 이거 부재 탄소라고 부르죠. 이 비대칭 탄소를 가짐. 이게 이제 부재탄소, 비대칭 탄소, 부재탄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키랄탄소, 이름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용어가 같은 걸 의미한다라는 거 모르시면은 부재탄소는 또 뭐고, 키랄탄소는 뭐고, 비대칭 탄소는 뭐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전부 다 같은 표현입니다. 비대칭 탄소, 부재탄소, 키랄탄소를 가져요. 하나 이상의 비대칭 탄소를 갖는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여기까지 밑줄 치셔도 되고요. 보시면은 이 비대칭 탄소 원자에 붙어 있는 수산기죠. 수산기. OH기. 수산기의 위치가 오른쪽이면 우리 거기에다가는 괄호 칠게요. OH기 수산기 위치에다가 괄호를 쳐놓으시고 이게 오른쪽에 있으면 D형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으면 L형으로 표시하는데요. D형에다가 일단 동그라미를 이렇게 좀 쳐주세요. 밑줄 친 데다가 이 D형인 경우가 바로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되셨죠? 요런 관계, 이 기억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이 기억의 이런 관계, D형이냐 L형이냐 이 관계가 광학 이성 질체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광학 이성 질체 그러면 탄수화물에서 D형, L형 관계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탄소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비대칭 탄소 혹은 키랄탄소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돼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광학 이성 질체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수산기가 오른쪽에 있으면 D형인데 얘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형태고요. 왼쪽에 있으면 L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류의 실제적인 분자 구조는 분자량이 더 큰 단당류는 하나 이상의 비대칭 탄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수의 다른 입체 이성 질체가 가능하다.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디귿 조금 더 유심히 볼게요. 기억 옆에는 광학 이성 질체라고 쓰셨죠. 자, 기억 옆에다가는 광학 이성 질체라고 써두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너무 가까이 썼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D형, 그 다음에 L형, 요 이야기가 나오는 그 관계가 바로 광학 이성 질체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아노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디귿에다가는 아노모라고 하나 써두세요. 자, 디귿 보시면 4번 또는 5번 탄소의 수산기가 결합함에 따라서 오각형 또는 육각형을 만들게 되며 1번 탄소는 새로운 비대칭 원소가 된다.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예요. 이때 1번 탄소에 붙는 요게 이제 우리는 요 부분만 좀 기억하도록 할게요. 1번 탄소에 붙는 에다가 동그라미를 쫙 쳐주시고 1번 탄소에 붙는 그 수산기 OH기의 위치에 따라서 알파형이나 베타형을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기억에서는 D형이냐 L형이냐를 따졌죠. 예, 그게 광학 이성 질체였고요. 디귿에서는 1번 탄소에 붙는 수산기의 위치에 따라서 알파형이냐 베타형이냐를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를 크게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까지 밑줄 치셨죠? 파란 글씨 OH기의 위치에 따라 알파형 또는 베타형. 요게 이제 아노머에 있냐 아니냐, 아노머 관계냐 있냐 아니냐예요. 즉 알파형과 베타형의 관계예요. 얘는 알파형과 베타형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 아노머는 단당류가 환상 구조를 형성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상 구조, 즉 고리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은 헤미아세탈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크게 이렇게 나눠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동그라미 같은 경우는 읽어보시면 돼요. 부재탄소 원자. 위에서 아까 기억에서 보셨던 거죠. 광학 이성 질체 나올 때 탄소 4개의 결합손이 모두 다른 원자 혹은 모두 다른 원자단으로 된 탄소를 부재탄소 원자 혹은 키랄탄소 원자 혹은 비대칭 탄소 원자라고 한다. 설명해 준 거예요. 제가 먼저 기억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화학적으로 보면 탄소는 결합할 수 있는 이 가지가 4개거든요. 즉 4개에 전부 다 다른 애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런 탄소를 특히 뭐라고 한다? 4개의 가지 혹은 4개의 팔에 모두 다 다른 아이들이 결합하고 있는 탄소를 키랄탄소, 부재탄소, 비대칭 탄소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대칭 탄소에 붙어 있는 OH기의 그 위치가 오른쪽이면 D형, 그 다음에 왼쪽이면 알파형, L형이죠. 큰일 날 뻔했죠. D형, L형.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노모에 관련된 게 알파형과 베타형이죠. 제1번 탄소에 붙는 OH의 그 OH기의 위치에 따라서 알파형, 베타형. 그리고 이 아노모는 단당류가 이제 환상 구조를 형성할 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자,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환원당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환원당. 자, 아노머는 그렇게 설명을 했고, 환원당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이제 왜냐하면은 아노머 하면 여러분들이 또 떠올리시는 게 에피머 관계 있는 거거든요. 에피머. 자, 참고로 에피머 하나 알려드리고 우리 환원당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피머. 어디다 써놓으시냐면요. 맨 그 위에 여백이 하나 있죠. 에피머. 이거는요. 부재탄소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즉 복수의 부재탄소가 있는 그 화합물에서 비대칭 중심 중에 한 개만이 입체 구조가 다른 거예요. 여러 개의 부재탄소 원자가 있는 화합물에서 비대칭 중심 중에 한 개만 입체 구조가 다를 때 두 분자 사이를 에피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머 관계가 있다. 자, 에피머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네, 뭐라고요?
여러 개의 부재탄소가 있는 그 화합물에서 비대칭 중심 중에서 한 개만 입체 구조가 다를 때 그 두 분자를 그 두 분자 관계를 에피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디글루코즈하고 그 다음에 디갈락토즈. 그 다음에 역시 디글루코즈하고요. 디마노스. 글씨 막 엉망으로 써드리면 또 마노스. 요 관계가 얘하고 얘의 관계가 에피머, 얘하고 얘의 관계가 에피머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내려와서 3번 동그라미에 환원당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도스의 카보닐계의 산소는요, 여러 물질을 환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밑줄 쫙. 그 중에 이제 펠링 용액과 반응시켰을 때 유리 상태로 존재하는 알데하이드기는 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가구리 CO2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죠. 이가구리가 1가구리로 환원시킬 수 있는 당을 환원당이라고 합니다. 자, 끊어서 이제 펠링부터 밑줄 다시 치시면 돼요. 펠링 용액과 반응시켜서 알데하이드기는 산화되고 이가구리가 1가구리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당을 환원당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줄 환원당까지 쫙 쳐놓으시고 환원당에 박스를 쳐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 환원당의 종류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수크로스, 설탕이죠. 수크로스를 제외한 단당류와 이당류는 모두 환원당이에요. 외우기 쉽도록. 다행이죠. 파란 글씨 밑줄 쫙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파란 글씨 또 있잖아요. 베네딕트 시험에서 적색 침전물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밑줄. 그 방금 말씀드린 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게 아래 그 네모 박스에 들어있는 그 화학 반응식이에요. RCHO 해가지고 이제 이게 환원당이 되고요. 거기에 두 개의 이가 구리가 이제 수산화기 4개를 만났죠. 그렇게 돼가지고 적색의 침전물을 만들게 되는 것. 요게 바로 이제 환원당이 되는 것이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 수크로스는 비환원당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환원당이 원체 종류가 많고 설탕 제외하고 다 환원당이기 때문에 이때는요. 수크로스만 비환원당이고 나머지는 다 환원당이야. 단당류하고 이당류에선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단당류 유도체입니다. 단당류 유도체는 뭐 당 알코올, 아미노, 당, 뭐 당 인상 에스테르 이런 거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동그라미에서 당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탄소 원자수에 의한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제목에서요. 탄소 원자수에다가 박스를 하나 쳐두시기 바랍니다. 탄소 원자수. 자, 그래서요. 탄소 원자가 2개이면 2탄당, 3개면 3탄당, 4개면 4탄당 이렇게 쭉 가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요. 리을과 미음이에요. 자, 리을 동그라미하고 미음 동그라미가 있죠. 얘네 둘을 연결해 놓고 여기다가 별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로 먹고 섭취하고 우리 몸에서 이용하는 것이 리을에 나와 있는 5탄당하고요. 미음은 6탄당이기 때문에 리을, 미음 위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탄당은 펜토즈라고 하고요. 6탄당은 헥소즈라고 하는데 그 종류를 조금 구분해 놓으세요. 5탄당에는 리보스, 아라비노스, 그 다음에 자일로스, 그 다음에 디옥실리보스가 있어요. 이것들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맨 앞에 있는 리보스. 예, RNA를 만들죠. 핵산 그리고 조효소를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디옥실리보스는 역시 DNA, 핵산 구성하는데 DNA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밑줄, 마지막 거 밑줄. 첫 번째 거랑 리보스랑 디옥실리보스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요. 6탄당으로는 네, 아주 중요한 단당류 글루코스, 포도당이죠. 그 다음에 과당인 프럭토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글루코즈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그 단당이죠. 그리고 에너지 급원이고요. 당대사 중심 물질이 되는 것이 바로 글루코스,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란 글씨 프럭토즈는 과당인데 가장 달달하는 특징이 있고요. 간에서 이 과당은 포도당으로 전환이 된 후에 대사가 된다라는 거.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은 소당류입니다. 소당류는요, 당당류가 글리코시드 결합에 의해서 여러 개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당류 그러면은, 올리고사카라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2개에서부터 한 6개 정도? 그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소당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당류 밑에다가 단당류가 글리코시드 결합으로 여러 개로 연결된 당류라고 밑줄을 쳐두시고요. 이당류가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기역, 니은, 디귿 요걸 좀 중요하게 볼게요. 이당류,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누구죠? 수크로스예요. 설탕. 그 다음에 니은, 디귿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는 엿당이죠. 말토우즈. 그 다음에 디귿은 락토우즈, 유당입니다. 유당. 이제 뭐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당연히 이제 당 이름 영어로 나온 거나 우리말로 나온 거나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 얘네들은 대표적인 이당류 3개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만나서 됐는지 당연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알고 계실 테지만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는 거는 포도당이죠. 포도당 이렇게 기본으로 한 개씩 다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자당이 연결되면 설탕, 그 다음에 포도당이 한 개 더 연결되면 엿당, 갈락토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유당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우리 교재에서는 슈크로스 옆에 설탕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글루코스 더하기 프럭토즈 밑줄 그리고 얘만 비환원당이라고 했죠. 그 뒤에 비환원당에다가 역시 박스 하나에 쳐주시면 되겠고요. 니은에 나와 있는 거 말토스 옆에 엿당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 옆에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된 것이다. 밑줄. 얘는 그냥 말 안 해도 환원당이에요. 이당류와 단당류는 모두 다 환원당이니까.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오셔서 디귿 보시면은 락토즈 해가지고 유당이라고 돼 있죠. 역시 유당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유당은 글루코즈에다가 갈락토즈가 결합된 거다. 밑줄. 그리고 특히 이 갈락토스의 경우에는 뇌 발육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물질입니다. 뇌 발육에. 자, 땡땡 뒤에 보시면은 그 특징이 동물계에만 존재하고 있어요. 동물계에만 존재 밑줄을 쳐 놓으시고 이 유당이 동물계에만 존재한다라는 거죠. 예. 빼서 좀 쓸게요. 뒤에 있으니까 동물계에만 존재하고 또 다른 효과가 있어요. 동물계에만 존재. 써두시면 되는데 동물계에만 있고 얘는 정장작용을 해요. 정장작용. 그 다음에 칼슘 흡수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거. 칼슘 흡수에 도움. 요 2가지는 써두시기 바랍니다. 갈락토스에다가 뇌발육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 써 놓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유당은 뇌발육에 도움을 준다 해도 맞는 얘기죠. 근데 그 유당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특히 포도당이 아니라 갈락토스 때문에 뇌발육에 도움을 주는 거고요. 유당 자체로만 이렇게 봤을 때는 동물계에만 존재한다라는 특징하고 정장작용과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2번 동그라미하고 3번 동그라미가 있죠.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는 3당류고요. 4번 동그라미는 4당류예요. 얘네들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3당류는 라피노즈가 들어있고요. 라피노즈 밑줄 쫙 쳐놓으시고 괄호 안에 라피노즈의 구성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갈락토즈, 글루코즈, 그 다음 프럭토즈 이렇게 3가지가 한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갈락, 글루, 프럭토즈. 비환원당이고요. 4당류의 경우는 스타키오즈가 대표적인 건데요.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 똑같아요. 갈락, 글루, 프럭인데 갈락토즈가 2개예요. 2개.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얘가 라피노스. 맞죠? 라피노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딱 보면 스타키오즈. 이게 왜 더 좋으냐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갈락토스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말이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자고. 그래서 라피노스 하면 글씨 수가 한 개 적잖아요. 스타키오스보다. 그래서 얘 3당류, 스타키오스 4당류.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라피노스 3개, 스타키오스 4개인데
구성이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갈락토스하고 그다음 포도당하고 과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스타키오스는 사당류니까 두 개의 갈락토스하고 포도당하고 과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재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세요. 근데 문제에서 딱 접했을 때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특히 이 3당류하고 4당류는요. 올리고당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대표적인 거예요. 얘네 두 개가.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올리고당이다 하면 얘네 두 개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올리고당이고요. 대표적인 올리고당이고 그 다음에 비피더스 증식을 시킴으로써 정장작용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소당류에서 얘네들 중요하긴 한데 얘는 이제 딱 2당류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2당류로서 중요한 거 3개를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소당류 중에서 우리가 특히나 올리고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3당류하고 4당류 라피노스하고 스타키오스다. 자, 얘네들은 비피더스를 증식시켜서 뭘 한다고요? 정장작용에 도움을 준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괄호 3번에 다당류예요. 다당류. 저 앞에서 영양학 때 배우셨던 내용들을 떠올려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줄 밑줄을 칠게요.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탄수화물은 다당류. 밑줄. 자, 이 다당류는요, 수많은 단당류 단위로 된 중합체입니다. 중합체란 말 있죠. 맨 뒷줄에 두 번째 줄 중합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1번 동그라미가 전분 나왔죠. 여기는 지울게요. (1번) 동그라미에 전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가 섬유소고요. 3번 동그라미가 글리코겐입니다. 자, 요거를 이렇게 묶어 놓으시고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이제 전분하고 글리코겐. 섬유소는 빼놓으시고요. 이거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던 거냐면은 덱스트린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전분 분해산물로 덱스트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덱스트린은 전분 분해산물의 총칭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전분 요거는 동물성 전분이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전분을 볼게요. 자, 많은 단일 단당류는 식물세포 안에서 물에 녹지 않는 입자의 형태로 존재하면서 세포의 연료 저장 물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억과 니은은 먼저 묶을게요. 전분에서는 기억과 니은을 묶겠습니다. 자, 자, 기억에 아밀로스 나와 있고요. 니은에는 아밀로펙틴이 나와 있죠. 아밀로스는 글루코스 분자가 알파 1사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거예요. 알파 1사결합에다가 밑줄을 쳐 놓으시고요. 이 다당류는 한두 개 연결된 게 아니라 진짜 수백 개, 아주 많은 것들이 따라락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결된 형태가 어떠냐 하면 아밀로스의 경우에는 뒷부분에 나와 있죠. 직쇄상의 구조. 가지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직쇄상의 구조. 밑줄 쳐 놓으시고 일자로 그냥 쭉 연결된 거예요. 쭉 연결된 게 아밀로스.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은요. 이 글루코스 분자가 알파 1사결합. 알파 1사결합은 어떤 거라고요? 알파 1사결합은 이렇게 직쇄상이에요. 얘도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어요. 도도도독. 알파 1사결합이 당연히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대요? 알파 16결합도 있는 거예요. 얘는 알파 16이 있고요. 알파 16이 있다라는 건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지, 가지가 있다. 가지가 있다. 그렇게. 자, 알파 14와 알파 16 밑줄 치셨죠? 아밀로펙틴에서. 그리고 그 줄 맨 뒷부분에요. 서로 연결된 가지가 매우 많은 다당류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려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얘 이 직쇄 구조를 사슬 구조라고 표현하고요. 얘는 가지가 있으니까 가지 구조라고 합니다. 자,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그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의 섬유소를 한번 보시면 자, 식물세포의 기본적인 골격 성분입니다. 자, 구조는 여기서부터 밑줄 칠게요. 구조는 아밀로스와 비슷하나
글루코스 단위가 알파 결합이 아닌 베타 결합이에요. 그래서 자, 밑줄을 어떻게 치시냐면 구조는 아밀로스와 비슷하나 글루코즈 단위가까지 밑줄 쳐놓으시고 그 옆에 베타 일사결합이에요. 베타 일사결합. 이 식물성 섬유소는 베타 일사결합이라는 거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요. 자, 그 아랫줄의 뒷부분입니다. 소화액에 우리는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을 가수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사람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소화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밑줄. 소화액에 베타 글리코시드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떻다고요? 안 오니까 소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밑줄 치겠습니다. 또 셀룰로스를 영양소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풀만 먹고 살고 있는 그 초식동물을 보시면 풀만 먹고 살잖아요. 그들의 몸에는 이 베타글루코시드 결합을 가수분해시킬 수 있는 소화 요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영양소로 이용은 할 수 없다라는 거 밑줄 쳐두시면 되겠고 자, 3번 동그라미는 글리코겐입니다. 글리코겐. 자, 파란색 글씨 나와 있죠? 글루코즈의 주요한 저장 형태에다가 밑줄을 쫙 쳐주시고요. 자, 그 옆에 끊어서 밑줄 칠게요. 구조는 아밀로펙틴과 유사까지 밑줄. 이렇게 가지 구조를 이룬다는 거죠. 유사해요. 근데 그 옆에 끊어서 다시 밑줄 치겠습니다. 격가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밀로펙틴보다 격가지가 더 많아요. 그리고 사슬이 더 짧아요. 격가지를 더 많이까지 밑줄 쳐놓으시고요. 왼쪽에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에 사슬이 짧다 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역시 또 끊어서 조금 옆에 보시면 포유동물부터 밑줄 긋겠습니다. 포유동물의 간이나 골격, 근육세포의 세포질에서 과립을 형성하게 된다. 밑줄. 그래서 요 글리코겐에 관련된 내용이요. 40에서 40회서가 아니죠. 40회, 41회 때 출제가 된 바가 있고요.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글리코겐에다가 한 개 더 써놓으세요. 에너지 효율 좋음에다가 밑줄. 되셨죠? 그러니까 즉 얘는요. 요거 써놓은 거는 단순 다당류들이에요. 단순 다당류들. 단순 다당류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였죠? 덱스트린. 덱스트린이라는 게 단순 다당류에 덱스트린이 있었잖아요. 이 덱스트린이라고 하는 거는 전분의 이 분해 산물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 내용 두 가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4번 동그라미는 단순이 아니라 복합 다당류입니다. 단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포도당 한 종류로만 되게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중합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복합 다당류라고 하면은 포도당 이외의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옆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일단은 읽겠습니다. 한 종류 이상의 단당류 분자로 구성. 그 부분 밑줄 칠게요. 단당류 분자가 포도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히알루론산, 중성 점질 다당류, 콘드로이틴, 황산염, 헤파린 이런 게 있고요. 우리는 그거 말고 우리 영양학에서 조금 더 중요시 했었던 헤미셀룰로스 써볼게요. 거기 헤미셀룰로스, 펙틴, 한천. 헤미셀룰로스. 로오스 아니라 요즘엔 다 로스로 바뀌는 경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펙틴. 한천이 있는데 이 복합 다당류로 자, 혈청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역할들을 해요. 혈청 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얘들 답니다. 두루루룩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다당류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세 번째 말풍선 탄수화물 대사 경로입니다. 사실은 이제 방금 정리한 데까지는 그렇게 어렵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는 부분이 아니고 바로 이 대사 경로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죠. 먼저 괄호 1번의 개요 보시면요. 탄수화물 대사 경로를 통해서 포도당은 우리 포도당에다 박스를 하나 쳐놓으시고요.
그 옆에 밑줄 칠게요. 해당 과정 이후에 그 혐기적 경로, 호기적 경로를 거쳐서 ATP, 젖산, 물, 이산화탄소 등 여러 물질을 생성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사가 됩니다. 대사까지 밑줄을 쫙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구체적인 걸 보시면 1번에 동그라미 보시면 TCA 회로와 전자전달계. 자, 전자전달계는요, 호흡쇠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문장 중에서 만약에 호흡쇠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전자전달계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TCA 회로하고 전자전달계에 의해서 그 뒤에 밑줄 칠게요. 완전히 산화돼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죠.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되셨죠? 탄수화물 대사 경로에서 포도당이 이제 TCA 회로하고 전자전달계를 거치게 되면은 완전 산화가 되어가지고 CO2하고 H2O가 나오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그 부분 밑줄 쫙 쳐놓으시고 이 내용이 이제 39회 때 출제가 됐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세포 내에서 자, 그 옆에 밑줄 칠게요. 저장성 다당류로 전환돼서 우리 몸의 저장성 다당류 형태 뭐 있죠? 글리코겐 있었잖아요. 자, 글리코겐 그 안에다가 밑줄 쳐놓으시고 어디에서요? 간과 근육에 저장이 됩니다. 간 동그라미, 근육 동그라미. 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사가 된다라는 것들의 예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펜토우스 단위 구조 다당류, 포도당을 생성하기도 한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자, 그리고 뭐 네 번째 지질, 아미노산, 기타 화합물도 합성하고요. 자, 5번과 6번 보시면은 이제 그 굵은 글씨로 돼 있죠. 산화 반응 볼게요. 해당 계를 통해서 이 해당 과정이죠. TC 회로를 거쳐서 호흡쇠, 아까 전자전달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흡쇠를 다 거치게 되면 뭐다? 에너지 발생시킨다. 이렇게 됐고 지방 합성도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은 탄수화물 먹어도 지방이 결국은 되잖아요. 해당 계를 거쳐서 아세틸 코엔자임 A를 거쳐가지고 지방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동그라미에 다른 당으로의 이행이 나와 있죠. 다른 당으로의 이행 해가지고 39회 때 요게 나와 있는데요. 자, 기억 보시면 리보스 5, 5 포스페이트는 핵산의 구성단위인 뉴클레오타이드 생합성에 이용된다. 요게 이제 5탄당 인상 경로예요. 그 옆에 땡땡 쳐놓으시고 5탄당 인상 경로라고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는 해독작용도 한다라는 거. 자, 파란색 글씨에 해독작용 하나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리고 디귿은 갈락토우스로 변해가지고 락토우스 글리코프로테인 을 생성하는 데도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번 동그라미에서 해당이냐 당신생이냐 해당과 당신생의 분기점이 되는 것은 피루빅 애시드, 피루베이트 뭐 다 이름 똑같죠? 피루부산 세 개 똑같습니다. 예, 피루부산 우리말로 할 때 피루부산 혹은 영어로 피루빅 엑시드도 같고요. 피루베이트도 똑같아요. 자, 해당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8번 동그라미에 그 다음 당신생의 동그라미 하나 해주시고 땡땡 뒤에 피루베이트 엑시드 있죠? 피루빅 엑시드 거기다 박스. 그래서 요 피루부산에 관련된 것들 해당과 당신생의 분기점에 있는 것은 어떤 형태이냐 해가지고 39회 때 또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밑에 첫 번째 박스를 보시면은 이제 포도당에서 밑으로만 쭉 한번 볼게요. 가운데 포도당 6인산 이렇게 돼서 피루부산까지 가는 게 이제 해당 과정이에요. 그쪽이 해당 과정이고 그 포도당 6인산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5탄당 인상 경로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 왼쪽에 보시면 리보스 5인산이 리보스를 합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이렇게 박스를 쳐주세요. 리보스 5인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리보스를 만들죠. 요게 바로 7번 동그라미에 다른 당으로의 이행 그 부분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5탄당 인상 경로로 이렇게 가가지고 뉴클레오타이드 생합성에 이용되게 되는 거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쭉 보시면 되겠고 자.
보시고 나서 저희는 오른쪽 괄호 2번에 해당 과정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정의 전반적인 그 흐름을 파란색 박스로 이렇게 쫙 표시를 해주셨고요. 이 해당 과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죠. 특히나 이제 36회, 37회 이 최근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해당 과정은 글리콜리시스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이 좀 되게 다양하잖아요. 글리콜리시스가 해당 과정인 거 아셔야 되고요. EMP 경로다 해도 이게 해당 과정인 거 아셔야 되고, 엠덴 마이어호프 경로다 해도 이게 해당 과정인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에도 밑줄을 쫙 한번 쳐주시고, 엠덴 마이어호프 패스웨이라고 돼 있죠. 엠덴 마이어호프 경로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연결지어서 하겠지만 우리 전반적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동그라미에 밑줄을 한번 쭉 치겠습니다. 6탄당인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해당 과정이에요. 해당. 당을 해체하는 과정이라고요. 해당. 이름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쉬워요. 왜냐? 6탄당인 이 포도당은 덩치가 커서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반으로 딱 잘라주는 거예요. 크기가 절반인 탄소 3개짜리의 피루부산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해당 과정이다. 그 이야기가 1번 동그라미에 있는 겁니다.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보시면요. 얘는 산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어난다. 밑줄 쫙. 그 다음에 가장 일반적인 대사 과정으로 세포질에서 일어나요. 원형질이라고도 하죠. 세포질, 원형질의 동그라미를 쭉 쳐주시고요. 4번 동그라미하고 5번 동그라미를 묶어보도록 할게요. 4번 동그라미하고 5번 동그라미를 이렇게 묶어두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당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이렇게 봐두셔야 할 점은 뭐냐면요. 어느 과정에서 ATP가 사용이 되고 어느 과정에서 만들어지는지, 그 다음에 이제 NADH가 있는데 그 NADH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ATP랑 NADH가 어디서 사용되고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전반적 흐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4번과 5번 동그라미 쳐놓으라고 하셨는데요. 말씀드렸죠? 하셨는데요. 그냥 쳐놓으시라고 밑줄을 이렇게 2개 연결해 두시라고 말씀드렸고, 별표를 쳐놓으시고 여기에 조절 효소라고 써주세요. 조절 효소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4번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이 해당 과정이 잘 일어나도록 촉진하는 효소들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동그라미에 나와 있는 물질들은 해당 과정을 억제시키는 효소들이에요. 자, 그래서 조절 효소 중 촉진 효소는 ADP와 AMP가 있어요. ADP와 AMP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억제시키는 것들로서는 ATP, 그 다음에 시트레이트, 그 다음에 NADH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시면은 그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 효소라고 해가지고 조절점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조절 효소도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2가지 조절 효소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거를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그 우리 표시한 1, 2, 3, 4, 5번 위에 한 개의 포도당이 2개의 피루부산으로 바뀌면서 2개의 ATP하고 2개의 NADH2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2개의 ATP에다가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해가지고 2개의 NADH2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ATP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 써드릴 거예요. 밑에 NADP가 2.5의 ATP를 만들어요. 그래서 2.5 곱하기 2 해가지고 얘는 5개죠. 5개의 ATP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 밑에다가 괄호를 해서 쫙 쳐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해당 과정 이후의 혐기적 경로, 이 부분이 이제 40회 때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1번 동그라미에서 혐기적 조건, 즉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혐기적 경로니까요. 자, 피루부산이 생성되는 해당 과정에 이 경로를 포함시켜 혐기적 해당이라고도 포괄적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 부분 밑줄 하나 쳐놓으시고요.
피루부산이 생성되는 해당 과정에 이 경로를 포함시켜서 해당 과정 사실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혐기적 경로인데 요걸 포함시켜서 혐기적 해당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죠. 그거 밑에다 밑줄을 쳐놓으시고 이 과정은요. 해당 과정에서 피루부산을 만드는 거잖아요. 포도당이 피루부산까지 되는 걸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만들어진 피루부산이 혐기적 조건 하에서 환원이 돼서 젖산을 생성하게 되는 과정이 혐기적 해당 혹은 해당 과정 이후의 혐기적 경로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2번에다가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요. 그 박스 안에 두 개의 피루부산이 두 개의 젖산으로 바뀐다고 돼 있죠. 네, 이 젖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뿅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략적인 관계를 한번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해당 과정에 일어나는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서 거기에서 중요시하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